47세 이혼녀 수진이 야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혼자 가게를 지키던 사장님과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날 창고에서 둘만 남게 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나와 편의점 유리창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지는 손끝이 시린 걸 느끼며 자동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47의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라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현우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미 정리했고 원룸으로 이사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 이 편의점이었다. 야간 근무라는 조건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편의점 안은 생각보다 정갈하고 아늑했다. 진열대 사이사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카운터 뒤편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어 삭막함보다는 정겨움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야간 근무하게 된 박수진입니다. 수진의 인사에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든 남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온화한 인상이 첫눈에도 신뢰감을 주었다. 아, 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편의점 사장 김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목례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장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 텐데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업무부터 알려드릴게요.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그를 몰래 관찰했다. 말투나 행동에서 배려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야간 근무의 장점은 손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새벽 배송 정리하는 일이 좀 많은 편이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민호가 설명하는 동안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의 목소리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현우와 마지막 몇 년은 대화다운 대화도 없이 지냈던 터라 더욱 새롭게 느껴졌다. 첫날 밤은 어수선했지만 민호가 옆에서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은 줄어들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어갔다. 편의점 일이 처음이세요? 네, 사실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집안일만 했거든요. 수진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감사했다.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저도 편의점은 처음이에요. 몇 달 전에 인수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랑 비슷한 처지네요. 그렇네요. 둘 다 새로운 시작인 셈이죠. 민호의 말에 수지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민호는 이전에 작은 회사를 운영했다가 정리하고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서로의 사연 깊숙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둘 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민호는 수진에게 잠시 쉬라고 했다. 카운터 뒤쪽 작은 공간에 의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수진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밤을 밝히고 있었다. 이런 시간대는 처음이죠? 처음엔 좀 적적할 텐데 익숙해지면 나름 매력이 있어요.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수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형광등 아래서도 그의 얼굴은 온화했다. 무엇보다 편안했다. 현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해야 했는데 민호 옆에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새벽 5시가 넘어서자 편의점에는 이른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우유를 사는 아주머니, 담배를 사는 아저씨들. 수지는 민호가 알려준 대로 계산을 하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서툴렀지만 민호가 옆에서 도와주니 큰 실수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새벽 6시가 되자 민호는 수진에게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지는 민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마음은 이상했다. 첫 직장 출근을 마친 기분보다는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설렘이 더 컸다. 다음 날 밤 수지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편의점에 도착했다. 민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야간 근무는 처음엔 수면 패턴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 수지는 민호의 배려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현우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 썼고 수진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거의 없었다. 둘째 날 밤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수지는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민호와의 대화도 더욱 편해졌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서로의 일상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혹시 가족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아, 그렇구나. 딸이 있으시는군요. 수지는 왠지 모르게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진 씨는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 문제로 현우와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결국 그것이 이혼의 한 이유가 되었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셋째 날부터는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도 자꾸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 수지는 민호가 커피를 탈 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호 역시 수진이 진열대를 정리할 때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다. 오늘따라 손님이 적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손님이 적어서 민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기뻤다. 넷째 날 밤 새벽 배송이 평소보다 많이 왔다. 민호는 수진에게 창고 정리를 부탁했다. 높은 곳에 있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손 닿는 데 것들만 하시고요. 알겠어요. 수지는 창고로 들어가 배송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어서 일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한참 정리하던 중 높은 선반에 놓인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손이 닿을 것 같았다. 수지는 발끝을 세우고 팔을 뻗어 박스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박스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꺼내는 순간 몸의 균형이 흔들렸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찰나 따뜻한 품이 그녀를 감쌌다. 민호가 뒤에서 수진을 아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에 등이 닿고 그의 팔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다. 창고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몇 초간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수진의 등에 닿은 민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 자신의 심장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몸을 통해 전해져 왔다.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의 팔이 아직도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둘 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수진의 대답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호와 마주 보았다. 좁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에 불과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만들어내는 희미한 빛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수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높은 곳에 있는 건 제가 할게요. 다치면 어떻게 해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 보였다. 눈가에 새겨진 주름도, 약간 거친 턱선도 모든 것이 따뜻하고 든든해 보였다. 그때 갑자기 편의점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오셨나 봐요. 민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수진도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민호는 창고를 나가며 수진에게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수진은 혼자 남은 창고에서 가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아직도 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 순간의 떨림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온 수진을 민호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자주 눈을 마주쳤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배려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면서 수진과 민호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민호는 수진이 춥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해 주었고, 수진은 민호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업무 시간 중에도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치거나 손이 닿는 일이 많아졌지만 둘 다 그런 순간들을 피하지 않았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야간 근무가 쉽지 않을 텐데. 민호가 새벽 무렵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낮에는 할 일도 딱히 없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는 이곳이 좋다기보다는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호도 그 마음을 알아채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나 해서 걱정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수진이 무거운 박스를 들려고 하면 민호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고, 민호가 피곤해 보이면 수진이 커피를 타다 주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둘 사이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졌다. 일주일째 되던 밤, 평소보다 추운 날씨에 편의점 안이 을씨년스러웠다. 수진은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손이 시려서 잠깐 멈췄다. 추우세요? 민호가 다가와서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수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걸치세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저는 움직이니까 안 춥거든요. 민호가 가디건을 수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의 체온이 밴 옷감이 따뜻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맙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뭐요? 당연한 거죠.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편의점 안에는 형광등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갑작스럽게 편의점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현우였다.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현우는 취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민호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누구세요? 혹시 수진 씨와 아는 사이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민호를 한번 훑어본 후 비웃듯 말했다. 아는 사이? 나는 이 여자 남편이야.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 수진아,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우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에게 전 남편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당황스러웠다. 저 집에 갈 생각 없어요. 그만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뭔 소리야? 집도 없는 주제에. 나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 다시 합치자고. 싫다고 했잖아요. 놓아주세요. 수진이 뒤로 물러서자 현우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야, 수진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창피하지도 않냐? 민호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며 끼어들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의 일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가 강제로 팔을 잡았다. 가자고 했잖아. 이 남자가 뭐라고 여기서 버티고 있어? 현우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야, 아저씨. 이 여자가 뭔데 여기서 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딴맘 있는 건 아니지? 민호는 현우의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진 씨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일? 이 여자는 내 전처야. 내가 데리고 가는데 왜 상관없다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지는 두려움에 떨며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의 마음도 복잡했다. 수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현우가 수진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다. 가자고 하잖아. 여기서 뭐 하냐고. 아파요. 놓아주세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손 놓으세요. 수진 씨가 싫다고 하잖아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리며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이 아저씨?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수진아, 설마 이 남자랑 무슨 사이야? 현우의 말에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민호와의 관계가 그저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 이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호 역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현우의 예리한 시선이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직장 상사? 웃기네. 직장 상사가 전처한테 이렇게 신경 써? 수진아, 너 정말 한심하다. 이혼하고 나서 이런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었어? 현우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 민호는 수진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가자고 했잖아. 이 나이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나 하면서 뭐 하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예전처럼. 현우의 손길이 거칠어질 때마다 수진은 몸을 움츠렸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현우의 팔을 잡으며 강하게 말했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수진 씨가 싫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너 뭔데 간섭해? 내 전처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현우가 민호를 밀쳐냈다. 민호는 뒤로 밀려나며 진열대에 부딪혔다. 과자 봉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민호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표정에서 현우는 확신을 얻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역시 그렇구나. 수진아, 너 이 남자 좋아하지? 나이는 얼마나 먹었는데 이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어? 현우의 말에 수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민호는 일어나며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추잡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입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 때문에 민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좋은 분? 하하, 모르는 소리 하네. 이 여자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알아? 결혼했을 때도 맨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 현우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수진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만해요. 과거 일 꺼내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엿볼 수 있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수진을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과거 일?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현우는 술김에 더욱 거칠어졌다. 그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가 그 사이에 서서 막았다. 그만하세요. 수진 씨가 힘들어 하잖아요. 민호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수진은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다. 뭐야, 정말? 아저씨가 수진이를 좋아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사랑 노름이라니 정말 꼴불견이네. 현우의 조롱에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직장 동료로서. 아니에요.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민호 씨는 저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수진의 고백에 편의점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수진 씨, 민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돌아봤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다. 현우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때도 말했잖아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와 상실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래, 그럼 이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아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거야. 현우는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고는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두 사람의 몸을 스쳤다. 출입문이 닫히면서 편의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다. 민호는 그녀 곁에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해요. 민호 씨에게 피해를 끼쳐서. 뭐려?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민호는 수진의 고백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은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민호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방금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를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지영이었다. 민호의 딸이 예상치 못하게 편의점에 나타난 것이다. 민호는 당황하며 딸을 맞았다. 지영아, 너는 여기 왜? 회사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뭔가 사려고요. 근데 아빠가 여기 계시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지영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지영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수진 사이의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아빠, 설마 이분이랑. 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수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서려 했다. 저는 그냥 일만 하는 사이예요. 지영은 수진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아버지보다 4살 어리지만 여전히 중년 여성인 수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수지는 분위기를 읽고 뒤로 물러섰다. 민호는 딸과 수진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라니 실망이에요. 지영의 차가운 말에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언급은 예상하지 못한 일격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데요. 민호는 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 때문에 민호가 딸과 멀어지게 생겼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지영아, 아빠도 사람이야.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너무 빨라요. 아직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아빠는 벌써 다른 여자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차라리 더 젊고 예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지영은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수지는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민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견디기 어려웠다. 죄송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나댔나 봐요. 앞으로는 그냥 직장 동료로만 지낼게요. 수진 씨, 그게 아니에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지만 지영의 차가운 시선에 막혔다. 그게 맞아요, 아빠.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에게는 일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굳이 복잡한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지영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논리적이었다. 민호는 딸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스러워했다. 수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가볼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영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아빠, 그만두세요. 이미 충분히 창피해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서려는데 지영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줌마 아빠가 착하시다고 해서 이용하지는 마세요. 그 말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묻혔다. 편의점 문을 나선 수지는 찬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민호와 지영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자신은 나이도 많고 이혼한 여자였다. 민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의 따뜻한 웃음과 지영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편의점 일을 그만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수지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것이었다. 편의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호와의 짧았지만 달콤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창고에서 나는 포옹, 따뜻했던 그의 체온,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가 카운터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어제 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을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수진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지영이가 너무... 괜찮아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사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지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의 말투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계속 일하면 지영 씨만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민호는 놀라서 일어났다. 예상하지 못한 수진의 결정에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지영이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나 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민호는 수진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지영의 말이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 제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웠나 봐요. 지영 씨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다.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민호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저에게는 수진 씨가...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다른 분을 구하세요. 수진이 사직서를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다. 민호는 사직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수진을 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떠나지 마세요.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은 잡힌 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와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수진 씨 없으면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정적 속에 서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편의점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감정으로 후끈했다.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수진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지영의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표정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흐려져 갔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저는 수진 씨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편의점도 제 인생도 말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민호의 간절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자신을 놓지 않고 있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민호 씨, 지영 씨는 제가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민호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지영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아니, 굳어져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실제로는 민호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지영의 상처받은 표정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호 씨,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민호는 천천히 수진의 손을 놓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수진을 놓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편의점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렸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와 수진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어제와는 다른 조금 더 차분한 표정이었다. 아빠, 저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민호와 수진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지영이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 보니 미안해요. 수진은 놀라서 지영을 바라봤다. 어제 그렇게 날카롭던 소녀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지영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의 행복을 이해해야겠어요. 지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 정말 아빠를 좋아하시는 거죠? 수진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랫동안 못 봤던 모습이었거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민호는 딸의 말에 눈물이 글썽했다. 지영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영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지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지는 지영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아빠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때 수진 씨가 함께 있어 주시면. 지영이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아빠도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민호는 딸의 말에 감격했다. 지영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제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신다면 떠나지 마세요. 수진은 지영의 간절한 모습에 눈물이 흘렀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소녀가 이렇게 자신을 붙잡고 있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수진은 그의 따뜻한 품에 기대며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수진 씨, 저희와 함께해요. 민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줬는데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수지는 민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지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지영이 밝게 대답했다. 저도 수진 씨에게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인생 선배니까요. 수진은 지영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밀어내려던 소녀가 이제는 인생 선배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럼 정말 함께 하실 거예요?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영이 마음을 열어준 이상 자신도 용기를 내어 이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편의점 창고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더 큰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고, 지영은 대학 졸업 후 가족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지는 그들의 꿈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몇 달 후 현우가 마지막으로 수진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였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해. 우리 정말 끝내자. 수지는 현우의 말에 안도했다.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우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다행스러웠다. 고마워.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 현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편의점을 떠났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거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느꼈다. 1년이 지났다. 민호와 수지는 더 넓은 곳에 새로운 편의점을 열었다. 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 업무를 도우며 가족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편의점의 개업식 날, 수지는 앞치마를 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행복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요. 민호가 대답하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지영이 카운터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따뜻한 가족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과 수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집안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편의점 앞에는 민혼의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가족이 함께 운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따뜻한 가족의 손길이 느껴지는 편의점이었다. 중년의 진실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잊지 마세요.